예, 아이고, 자, 마저 합시다.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시간,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건지, 예, 말을 요약해서 잘 못하는 건지,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예, 둘 다일 수 있죠. 예, 둘 다 할 수 있는데. 어,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면 좀 깔끔하긴 하죠. 예, 깔끔하긴 한데, 그러니까 연역은 안 바뀌고요. 연역은 똑같아요. 뭐, 귀납도 요 말, 뭐 귀납이 요 의미 자체는 바뀌진 않는데, 그러니까 연역도 있고 귀납도 있고, 나머지 나쁜 논증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누려면은 어,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건 거짓이 아니고요. 요거 참이. 자, 어떻게 하면은 요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이기도 한데, 그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 이 개연성이란 말도 이 철학적으로는 또 뭐 한참 논의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개연성이 strong weak,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이 로우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귀납은 이제 strong weak로 해요. strong weak.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강하냐 약하냐 요렇게, 예, 요렇게 나눕니다. 예. 요거를 귀납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연역처럼 논리적 가능성이 반드시 뭐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연성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강하다 약하다 요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귀납을 요렇게 정의를 했을 때 문제는, 강한 거는 뭐 막말로 100% 혹은 99%, 약한 거는 뭐 0.1%,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판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요것을 판별하기가. 왜냐하면 개연성이 너무 낮은 거는 요것을 귀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귀납도 아닌 나쁜 논증으로 봐야 할지가 실제로는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의고,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나? 요거는 이제 말의 정의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논증을 딱 갖다 댔을 때 이게 귀납이냐 연역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쁜 논증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 헷갈린다는 거지. 이게 귀납 논증인데 개연성이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귀납 논증도 아닌 나쁜 논증으로 봐야 되는지가 실제 사례를 들이밀면은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지. 예. 근데 이제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들이밀면 헷갈리죠. 요 경우인지 나머지 경우가 아닌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뭐 이 정의가 틀린 건 뭐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정의는 이거하고 나쁜 논증하고를 실제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막상 실제로 이제 들이밀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예. 개연성이 너무 약하니까 이것을 귀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귀납이 아닌 나쁜 논증으로 봐야 될지는 실제로 사례를 들이밀면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요렇게 정의를 많이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의 자체를 또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은, 왜냐하면 실제로 뭐 논리학 교재를 봐도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하는 교재도 꽤 있어요. 개연성이 강하다 약하다 요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의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는 두세요. 예, 알아는 두세요. 연역의 정의는 안 바뀌고요. 연역은 원래 요렇고 귀납은 요렇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논증 식별 그리고 논증의 종류, 종류를 구분하는 거. 요거는 이제는 제가 이야기 드렸고 연역과 기납 이렇게 딱 두 개로 논증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논리적 가능성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구분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연역 귀납 개연성으로 해서 귀납 요 연역 귀납 아니면은 그럼 연역도 귀납도 아닌 건 뭐냐 그냥 나쁜 논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이제 논증 구성에서 이제 툴 및 모형을 알아두시는 게 좀 유용한 게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이 툴 및 모형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툴 및 모형은 그래도 그런 대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 그러면은 툴 및 모형을 왜 알아야 되냐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논증을 분석해 봐라, 논증을 구성해 보라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존재, 뭐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론은 대부분 하나잖아요. 대부분이 하나잖아요. 결론은. 사실 또 결론 하나지. 왜냐하면 결론이 두 개인 논증은 두 개로 또 분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대부분 안 하고 전제는 뭐 많지 뭐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뭐 네 개도 될 수 있고요. 그걸 뚝 나눠가지고 그냥 이렇다.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증 분석은 되겠지. 논증 분석은 되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하면은 요 각각의 전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그냥 이렇게만 써가지고는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각각의 전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각각의 전제가 결론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는지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논증을 분석해봐라, 논증을 구성해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글을 주고 논증을 분석해 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논증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툴 및 모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왜냐하면 논증을 분석해 봐라, 논증을 구성해 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의 표준적인 모형을 좀 알고 있는 게 분석을 하거나 구성을 하는데 좀 쉽겠죠. 그래서 이 전제와 결론을 나누는 것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내 말은.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전제와 결론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제와 결론을 구분해 놓은 것 뿐이죠.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전제가 구체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전제와 전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툴민의 논증 모형을 좀 알아두시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사실 자료, 그 다음에 일단 주장. 네. 일단은 우리가 논증을 분석하거나 구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많죠. 사실이나 자료에서 주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러면은 최근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의사들 파업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좀 흐지부지 돼 버렸죠. 뭐 대한의사협회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해 버렸는데 또 뭐 전공의들은 뭐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부분 파업을 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론이나 언론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크게 한번 타결이 났다라고 일단은 기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또 기사가 안 나오지. 지금부터 조용하죠. 사실은 조용한 게 아니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의사협회가 한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는데 사실 이 사태가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정부하고 뭐 여당하고 의사협회하고 크게 한번 협상을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또 기사가 안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우리가 주장은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뭔가 이 사람들 의사 집단들의 정확한 주장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재밌게도. 예. 뭐 공공의대를 반대한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정확한 주장이 뭐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쟁을 분석하거나 논쟁을 구성하려면은 이렇게 하나씩 정확하게 이제 따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반대냐 아니면은 의대 정원수 확대 반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공의대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의대 정원수 확대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요것도 지금 조금 아니 둘 다인가? 하여튼 요게 주장인지는 알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주장을 일단은 분리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실과 자료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사실과 자료에 해당되는 거. 그럼 요렇게 지금 의사 뭐 집단이 주장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과 자료로 내세운 거는 뭐예요? 네. 뭡니까? 사실과 자료가 없나? 왜 이래? 왜 이래 됐어요? 뭐, 의사 수가 많다? 또 뭐가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 사실과 자료 부분에서는 사실과 자료만 적어야지 또 의견이나 주장을 적으면 안 되죠. 예. 자, 아이고 이거 참 시간이 계속 가네. 자,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